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은 포르쉐 911 카레라 S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비교 대상차는 이 전세대 모델인 991 마크 2 버전과 그리고 지금 나온 이제 992 버전의 카레라 S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난 리뷰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고, 또 오늘 제가 가졌던 느낌과 실질적으로 이 차가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됐고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눈에 띄는 부분을 중심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 전세대 991의 마크 2 버전의 카레라 S는 상당히 오랫동안 소유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가까운 느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번에 신형 992의 카레라 S 모델도 시승을 해봤고, 또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운전을 해봤기 때문에 전반적인 느낌을 말씀드릴 예정이고, 그 전에 이번에 카레라 992가 나오면서 어떤 옵션이 추가되거나 바뀌었는지 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옵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차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이전 세대 모델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추가된 부분이 있죠.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PPF라고 하는 페인트 프로텍트 필름 시공을 포르쉐 옵션을 통해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캐나다 기준으로는 전체 필름을 다 입힐 수는 없고, 앞에 부분만, 그러니까 전면부라고 하면 앞에 후드, 범퍼, 그리고 양쪽 펜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커버까지 그 정도의 필름을 입히는데 대략 한 캐나다에서는 3,000불 정도의 옵션 가격을 해요. 실제 이곳에서 이 정도의 프로텍트 필름을 입히기 위해서는 정말 잘하는 그 장인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한테 가서 아주 좋은 필름을 선택해서 했을 때 대략 한 2,000불 정도가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옵션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911에는 PS10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포르쉐 Surface Coated Brake, 그러니까 텅스텐 카바이드 코팅된 로터를 사용하는 그 브레이크,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카이엔이랑 파나메라에 적용되는 캘리퍼에는 10개의 피스톤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에 나오는 911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는데, 아쉽지만 이번에 911에는 그 부분이 적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약간은 좀 아쉬울 부분이 있지 않을까, 혹시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버전, 그러니까 992의 마크 2 버전에는 이 부분이 달려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특징적인 게, 기존의 카레라 911 모델에는 없었던 360도 카메라가 또 적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911이 특히 후진 주차할 때 뒤에 상당히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라인을 보고 주차를 하게 되면 대부분 내려서 봤을 때 아주 약간은 차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60도 카메라를 적용을 했을 때 그 부분의 오차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큰 차이는, 물론 옵션 사항은 아니지만 기존의 카레라 S 대비 휠 사이즈가 달라졌죠. 뒷바퀴에 21인치가 들어가면서 확실히 그 눈에 보기에도 좋고 뭔가 차가 더 역동적으로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이 느낌은 실질적으로 달릴 때는 그렇게 크게 어떤 뒷바퀴가 휠이 더 커서 더 단단해졌다라든가 아니면 더 운동 성능이 좋다라든가 이런 느낌이 평범하게 주행할 때는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보기 좋게 이렇게 디자인했다고도 볼 수 있고, 이제 실내 인테리어에서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거 말고 재질이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보시면 예전에 911은 알칸테라라는 그 직물 아시죠? 여러분, 알칸테라의 옵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적용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레이스텍스라는 부분으로 바뀌었어요. 보게 되면 인테리어 레이스텍스라고 써 있는데, 레이스텍스가 알칸테라를 대체한 상품입니다. 이 부분은 타이칸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포르쉐 전 차종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레이스텍스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재활용 생산된 천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더 알칸테라 룩으로 보이면서, 알칸테라보다는 좀 두껍고 무던한 이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의 천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게 여러모로 친환경적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포르쉐에서는 앞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레이스텍스라는 천을 계속 사용할 거라고 합니다. 사실 알칸테라랑 레이스텍스랑 눈으로 볼 때 거의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뭐랄까요, 이게 재활용이라고 들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느낌 자체가 정확히 보면 약간 달라 보이긴 해요. 아무래도 알칸테라가 좀 더 고급진 느낌이라고 그럴까, 이런 느낌도 좀 나는데, 글쎄요, 이 레이스텍스는 앞으로 사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포르쉐에 적용한 알칸테라 같은 경우는 핸들이라든가 아니면 도어에 팔꿈치가 달 만한 부분, 이런데 알칸테라
알칸테라가 들어갔을 때도 오랜 기간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맨들맨들하게 닳아지는 게 빨리 일어나진 않아요. 적어도 몇만 킬로 탔을 때. 근데 이 레이스텍스라는 부분도 과연 그렇게 될지, 왜냐면 똑같은 옵션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핸들에도 들어갈 수 있고 도어 트림에도 넣을 수 있고 심지어 선바이저, 루프라이너 전부 다 이 레이스텍스라는 걸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의 변형 과정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물론 이게 쉽게 변형이 된다거나 이러면 포르쉐에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이 바탕으로 깔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워런티 기간 안에 변형이 쉽게 됐다 그러면 분명히 포르쉐에서는 보증수리로 이 부분이 적용된 그 부품을 교체해 줄 거라고 또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 모델과 선택되는 옵션이 좀 더 달라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차의 전반적인 운전 느낌이라든가 운동 성능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성능이, 그러니까 주행감이라고 그래야겠죠. 왜냐면 제가 느끼는 부분이니까 주행감이 상당히 많이 안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전세대 911 같은 경우는 좀 더 악셀레이터를 급하게 밟거나 아니면 코너를 좀 더 급하게 들어갔을 때 악셀레이터 조작을 좀 더 민감하게 하지 않으면 뒷바퀴에서 스핀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형 911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만큼 안정적이고 직선으로 달릴 때도 뭔가 좀 더 도로에 달라붙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듭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타이어가 달라진 부분입니다. 같은 피렐리 P0의 제품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 전세대 피렐리 P0 제품보다 확실히 지금 992에 적용된 피렐리 P0의 타이어가 훨씬 나아진 접지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온도 변화에 상당히 민감해졌어요. 예전 피렐리 P0 같은 경우는 좀 둔감했습니다. 특히 겨울 같은 데는, 물론 겨울에는 타고 다니면 좀 좋지 않은 차긴 하지만 추운 날 타고 나갔을 때는 거의 뭐 그립력을 쉽게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운전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 새로 나온 992의 911은 제가 겨울에도 계속 운전을 해봤어도 정말 저온에서도 그립력을 거의 놓친 일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온도에 좀 더 폭넓게 대응하면서 그만큼 타이어의 운동 성능이나 접지 능력을 향상시켰다라는 게 제 느낌이고, 물론 뒷바퀴에 21인치 휠을 껴서 그렇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실 부분도 계시지만 물론 그 부분은 이제 극적인 상황에서는 휠이 커지면서 타이어의 유동성이 많이 적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차에서 오는 느낌 자체는 더 타이트해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냥 일반적으로 운전했을 때 갑자기 악셀을 밟거나 갑자기 코너를 진입한다거나 이럴 때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안정감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 나냐면 예전에 911은 확실히 이 차가 후륜구동이라는 느낌이 많이 났어요. 여러모로. 그래서 악셀레이터를 어느 순간에는 되게 달래면서 밟았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약간 짜릿한 기분으로 악셀을 약간 떼어야 되는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992의 이 카레라 S는 그런 느낌이 거의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악셀레이터를 밟고 가도 차가 거의 요동을 치거나 자세를 잃거나 휠스핀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후륜 느낌에 많이 들지 않고 마치 어느 순간에는 사륜인가?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런 정도의 안정감을 주는, 사륜이라고 해서 꼭 안정감을 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차의 어떤 토크 배분이 네 바퀴 모두에 전달되는 듯한 안정감이 드는 그런 훌륭한 느낌으로 바뀌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달라진 차이점이 웻 모드가 들어간 거죠. 이 웻 모드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웻 모드를 봤을 때 이건 뭐 ESC 좀 더 발전돼서 미끄러운 길에는 약간 토크를 많이 떨어뜨려서 아예 악셀레이터를 밟아도 구동 전달을 안 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운전을 해보면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악셀레이터를 밟는 데 있어서 그 토크를 아주 미세하게 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빗길에서는 그냥 악셀레이터를 바닥까지 밟고 가도 내가 되게 위험하다라는 느낌이 별로 들질 않아요. 그리고 조금은 과감하게 코너링을 한번 들어가 볼까? 빗길에서는 그렇게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웻 모드를 한번 실험하기 위해서 좀 과감하게 들어가 볼까 해서 들어가 보면 말도 안 되게 차가 그 웻 모드를 정말 잘 이용해서 악셀레이터 토크 많이 안 죽이고 자세제를 잘 하면서 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차를 몰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말하는 부분을 충분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웻 모드는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제가 별로 차를 표현할 때 어떤 신의 한 수다 이런 부분을 말을 잘 안 하는데 이 웻 모드 같은 경우 정말 많은 부분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른 회사에서 포르쉐에 특허비를 지불하더라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안정적인 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속력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가속력은 처음에 스타트는 지금 나온 카레라 S가 살짝 빠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런치 컨트롤 사용했을 때. 근데 그게 아주 크지 않습니다.
그냥 느낌이 그날은 아 이거 별론데? 이런 느낌까지 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은 차이가 있는 느낌인데 정말 미세한 차이다. 그런데 막상 속도를 붙이고 난 다음부터는 가속력 자체는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991의 마크2 버전과 이번 992 버전을 다 타보신 분이 있으면은 저와 같은 느낌을 가지셨는지 아니면 좀 더 다른 느낌을 가지셨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물론 지금 나온 992 버전이 좀 더 빠른 걸로 나타나지만 실제 테스터기를 부착해서 제로 100이나 제로 400을 했을 때 봐도 이번에 나온 992가 이전 세대 991 마크2 버전보다 미세하게 빠른 거를 여러 차례 영상이나 데이터상에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 차를 운전해 볼 때도 확실히 나타납니다.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트에 앉았을 때 착저감을 통한 거주 공간은 비슷하게 느껴졌지만 눈으로 보거나 특히 유리 밖에 차체를 봤을 때는 기존의 911보다 차가 확실히 더 커지고 넓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커지고 넓어졌다는 느낌은 기본적으로 내가 악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차가 생각보다 빨리 안 나가는구나 라는 그런 역발상을 하게 좀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는 약간의 네거티브한 거죠. 오히려 보면 포지티브한 것보다 약간은 좀 덜 나가게 느껴지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기판을 봤을 때 일단 가운데 부분을 제외한 다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돼서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나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포르쉐를 좋아하는 매니아 안에서는 호불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이전에 991 버전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뭔가 좀 더 디지털을 심고 LCD 화면을 넣고 이런 부분들을 싫어하는 매니아들이 꽤 계세요. 특히 PCA, 여기서는 포르쉐 클럽 아메리카라고 한국에도 있죠. PCK라고 하나요? 한국은? 하여튼 그런 오너분들 중에는 특히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디지털 느낌이 나는 포르쉐 911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하고 그분들의 향수를 좀 해치는 그런 느낌이 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차를 안에 딱 보면 뭔가 잘 정비된 컴퓨터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이 차는 뭔가 나한테 특별한 걸 많이 해주겠구나 이런 느낌을 들면서 차에 대한 신뢰도 생기고 내가 계속 차를 타면서 아니면 차에 이것저것을 만져가면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이렇게 디자인과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은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911만이 특별히 갖는 앞에 센터 모니터 이런 부분은 없어요. 포르쉐가 전반적으로 다 적용하는 그 센터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요. 다만 대시보드에 있는 버튼이라든가 아니면 기어 노브 주변에 있는 버튼들은 911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르쉐의 다른 차종과 차별성이 있게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여기서 이제 큰 차이점 하나 말씀드려야죠. 기어 노브예요. 저는 기어 노브 자체의 생김새는 정말 귀엽고 오히려 기어 노브 큰 걸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점은 하나 있어요. 물론 저는 이 부분에 단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능이 있을 때도 패들 시프트만 이용해서 수동처럼 운전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기어 노브를 수동 모드로 변환해서 위아래로 마치 시퀀셜 기어를 사용하듯이 사용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상당히 아쉽죠. 왜냐면 그 기능이 없어졌으니까. 이 기능이 없어진 거는 사실은 뭐 포르쉐뿐만 아니라 이전에 벤츠 같은 경우도 없어졌죠. 벤츠도 패들 시프트만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 심지어 컬럼식 레버처럼 사용하는 기어 노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벤츠에서 어떤 스포츠 운전을 원하셨던 분들은 약간 불만사항이 있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앞으로 포르쉐가 이렇게 나갈 거라는 그 어떤 장치의 설명을 이런 기어 노브를 선택하면서 운전자들한테 전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그리고 이번 911에 제가 느낀 가장 큰 장점은 정말 극한 운전, 갑자기 밟는 브레이크라든가 거의 한계 주행, 그러니까 차가 가려진 선을 벗어나려는 주행 능력을 가질 때, 특히 선회할 때라든가 아니면 악셀레이터를 순간적으로 꽉 밟아서 뒷바퀴에 토크 스티어가 약간 느껴질 정도의 어떤 느낌이라든가 이런 느낌을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극한 상황에 가서는 이번 나온 911의 992 버전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아까 초반에 언급한 그 타이어가 좋아진 문제도 결부가 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차가 자세를 잡는다든가 기울여짐, 그리고 무게 배분의 느낌, 특히 911 같은 경우는 앞이 약간은 가볍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사서 운전을 좀 더 과감하게 하실 분들은 사실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물 만났다 생각하실 정도로 운전을 아주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안정적이에요. 앞에 했던 말 다시 반복하게 되지만요, 그만큼 극한 상황에서도 이전 911보다는 확실히 더 차가 자세 제어 능력이 좋아졌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터보렉 부분입니다. 터보렉이 확실히 짧아졌어요. 심지어 이전 911의 카레라 S에도 터보렉이 그렇게 길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1500 밑에 RPM에서 악셀레이터를 밟았을 때는 답답하죠.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났는데 이 992의 카레라 S는 그 부분이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NHR 같은, 오히려 NHR보다 더 반응이 좋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NHR 같은 경우는 RPM을 올리지 않고 저 RPM 때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크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차가 나가는 건 꾸준하게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몸으로 오는 반응은 답답하다는 느낌이 살짝 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거보다 이 992에서 느껴지는 터보렉이 더 짧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많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보렉이 불만이었던 분들은 이 992에선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머플러 사운드, 제가 터보렉을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머플러 사운드, 이거는 사실 991의 마크 1에서 끝났다고 봅니다. 그때 어떤 머플러 사운드, 그런 날것의 사운드 이런 것들은 별로 들리지 않는데, 그래도 이번에 992에 들어온 머플러 사운드는 좀 더 정제가 됐어요. 이러면 싫어하실 분들 계실 텐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정제된 소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정제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 911 마크 2보다 소리가 작아졌다고 느끼진 않지만, 물론 이건 스포츠 머플러를 선택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소리가 좀 더 정제돼서 날 것보다는 컴퓨터로 뭔가 만들어낸 이런 느낌의 사운드로 바뀌었다고 그럴까요? 특히 운전할 때 그 소리를 듣게 되면 기분 좋은 소리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참 자세히 설명하기가 쉽진 않네요. 중간중간에 좀 비었으면 좋겠는데도 그냥 일정하게 정제되어 있는 듯한 느낌의 머플러 사운드, 요거는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터보는 어쩔 수 없어요. 인사를 드리기 전에 포르쉐에서 드디어 앞으로 GT카들에게도 더 이상 내추럴 에스퍼레이트, 그러니까 NA로 만들 수는 없다. 왜냐면 뒤에 공간이 너무 작아서 더 이상 엔진을 키울 수도 없고, 기존의 NA 엔진들이 그만큼의 충분한 최고의 출력을 뿜어내낼 수 있는 기계적인 완성도를 갖췄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족한 공간 때문에 결국은 터보 엔진으로 바뀔 거다라고 선언을 했고, 좀 아쉬운 부분이죠.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좀 투자를 해서 그래도 NA 엔진을 한두 라인을 계속 가져가면 어떠냐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도 포르쉐에서 투자할 돈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보니까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NA 엔진을 선호하거나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많다는 거는 포르쉐에서 이미 알고 있고, 또 GT카들은 그런 매니아들이 또 구입하는 차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컴백하지 않을까, 이런 현재로선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오늘 911 이전 모델과 지금 나온 992 모델의 어떤 특징적인 비교점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뛰어난 가속력을 원한다. 그래서 내가 911에 991 마크 2 버전을 타고 있다가 992로 바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약간 전 말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스타일면이나 서킷이나 길에서 말도 안 되게 좀 극적으로 운전하거나 아니면 뭔가 난 새로운 느낌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992로 갈아타시는 거는 찬성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리뷰를 마칠 예정이고요. 앞으로 이제 실차 리뷰를 다시 천천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의 딜러십들도 조금씩 이제 정상화가 돼가고 있고, 그럼으로써 저도 리뷰할 수 있는 틈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실차 리뷰도 예전처럼 뭐 자주는 못해도 가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꾸준히 여러분께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